자, 오늘 이재명 선대위 이제 출범식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어저께 보수 빈집 대립표현 썼더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쪽 프레임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수가 없어요. 강민정 대변인 자리에 이재명 대표 그때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수다. 그러니까 보수에는 지금 보수라는 공간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 애들은 다 극으로 갔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저쪽 세력이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그 보수라는 이름을 가져간 것뿐이지 민주당의 정책을 잘 보세요.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국방을 중요시 여기고 네. 외교에서 국익 먼저 따지고 하는 이런 그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보수들은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뭐 보수가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하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면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열쇠가 없으면은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면 돼요. 그 열쇠를 어떻게 여는지는 SK가 잘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문을 열어줄 겁니다. 문을 잘 안에서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소위 보수 인사들은 건강한 보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 극우예요. 김문수 극우지, 한덕수 극우지. 선대위 명단 어제부터 돌았었는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여준은 좀 어떻게 표현하면 굳이 이미지화 시키자면 이회창의 남자, 그리고 이석연은 이명박의 남자 이런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중도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활약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그다음에 김부겸, 김경수 이렇게 민주당 쪽과 또 친문 세력이라고 불리는 또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친노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게 총망라되어 있는 굉장히 뭐랄까 다이나믹하다 그럴까요? 다양하다 그럴까요? 폭넓죠. 네. 오늘 출범식 보니까 저게 지금 이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들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나열돼 있고 그 뒤에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아니구나 이제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판에서는 직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하니까 배우실 필요 없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높은가 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어제 저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가 바로 이석현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는 윤여준 정도까지였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석현이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선거 실무는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뛰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 과정에서 이 이석현 씨가 그 1호 헌법연구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언론에 모든 공중파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내란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윤석열이 어떤 그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맞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꽤 높은 거예요. 네. 저쪽에서 표를 얼마나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분들이 오늘 또 아마 윤여준 장관도 그렇고 이석연 전 처장도 그렇고 이재명 좋은 사람이야 알고 보면 아직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거는 사실 이런 인재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쪽에서는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런 분들까지 모셔야 돼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다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오랜만에 뵙는데 반가웠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저번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내정했다고 할 때 본 동영상에 그때 당시에 검사들과의 대화에 배석했던 장관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분 굉장히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세요. 요거는 따로 재밌는 자리에서 보여드리고요. 근데 강금실 장관은 왜 안 늙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사진이 그래. 그런가? 요즘 많이 드셨어? 자,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네. 코로나를 이겨내는. 이분 진짜 반갑더라고.
정치에 아예 입문 안 하신다고 하신다고. 거절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K방역에 성공한 인물. 그래서 지금은 내란충들이 많이 곳곳에 또 암약하고 기어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란충들을 한꺼번에 확 다 잡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네. 아닌가. 아, 방역으로. 예, 방역으로. K방역의 근데 시대. 공당의 대변인 직원은 입이 좀 거치네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정치적 야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간파당했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도 정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민주 정권의 유능함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보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박찬대 직무대행, 윤여준 전 장관, 그다음에 김민석 최고. 이게 실무총괄. 뭐였냐면 저 경청 노트. 지금 김민석 최고가 들고 있는 게 경청 노트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나씩 한 권씩 나눠줍니다. 경청 노트. 네, 경청 아. 노트. 자, 이런 것도 있고. 윤여준 장관, 그러니까 전 장관이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건강한 보수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꾸준히 교류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친노라고 하면 또 김경수 전 지사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경선하기 전에는 태도가 조금 거시기했는데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빨리 진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굽니까? 이재명. 지금은 제가 연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런 유연함을 보이면서 아 저분도 참 정치인이구나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이재명 대표의 후보. 근데 아직도 후보란 말이 안 오르고요. 그냥 대통령 같아요.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라고 합시다. 네, 그래도 좋죠. 네. 아. 네. 뭐 그만둔다고 전자 붙이는 건 난 너무 야박해 보여. 네,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대통령이었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심리적 대통령. 네. 전당대회 때 연설이랑 다르게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굉장히 핵심만 이야기하는 톤이 아 이번 선거운동 좀 조용히 하겠구나. 내실이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 한 번도 안 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 행사 자체가 예, 선수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을 집행할 기획하는, 네. 기획하고 집행할 선수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만 뭐가 중요한지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 그 전당대 연설 같은데 목청 높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뜨거워지잖아요. 현장은 더 그렇잖아. 그래서 아 톤을 조절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안다 미로님, 포나님이 이재명 후보님하고 단일화 하셨길 잘하셨어요. 아, 그럼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신의 한 수. 자, 오늘 출범식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식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점퍼를 입는다든가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기구 출범을 검토한다. 집권 플랜본부 저 본부장이 김민석 의원이죠. 진짜 필요하다고 우리가 막 저는 이거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섀도우 캐비넷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해왔죠. 왜냐하면은 4개월 그 윤석열 파면시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 뭐 하냐면 한쪽 외부에서는 파면시키려 하고 있지만 4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은 좀 벌었던 거라고 봅니다. 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권 인수라는 게 그 이전 정권이 협조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정권 인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윤석열이 그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서류를 다 이렇게 그 쪼개가지고 변개버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면도 있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박근혜 탄핵시키고 또 들어가셨잖아요. 국정기획자문회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취임부터 하고 조금씩 그 시간을 땡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최상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 아이고야. 수밖에 없는 그 짜증나겠는데. 진짜. 또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아니 알아서 본인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꼴보기 싫어. 그래도 뭐 업무를 해야 되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자 그리고 뭐 선대위 비서실장, 뭐 상황실장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인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떠들썩하게 하진 않아도 상당히 치밀하게. 뭐는 게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먼저 출발한 거잖아요. 네. 저쪽은 지금 누가 될지도 몰라. 김문수일지 한동훈일지 한덕수일지 잘 몰라요. 뭐 이낙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준석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뭘 맡았냐면은 문화강국위원회 이런 걸 하나 맡기로 했어요. K 문화강국위원회. 이분이 지금 청와대로 복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강연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울컥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가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조선의 3대 고라 중에 한 명이죠. 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잘 왔고 지금까지 아직 큰 변수는 없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경호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찍지는 않아도 이재명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만 좀 조심했으면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도 지킬래 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조직을 꾸려서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만 요즘에 받으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뭐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네.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경호관들의 경호 계획을 방해합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봤을 때 경호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략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감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시민 무슨 경호단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경호를 굉장히 위험하게 맞죠, 만들거든요. 나 거기 들어갈래 하는 이유로 들어가서 네. 또 더 가까이 네. 해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안 좋다고 그 생각합니다. 오픈 채팅방 같아서 그 모집 인원을 꾸릴 때 알 수 없는 팀원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대요. 예, 예. 그게 가장 위험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넣어두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좀 네, 대선 맞죠. 때까지 실천해 주셨으면 사랑하니까 좋겠어요. 아껴야죠. 네. 넣어도. 너도 자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 후보 공약이 왜 그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격 선거 들어가면 공약은 다시 새롭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약을 내고 해도 이재명 스타일은 대통령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좀 센 편이 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실망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호랑이는 양의 탈을 써도 호랑이입니다. 예, 그렇지. 표현이 맞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5월 1일이 지금 노동절이기도 하고 네. 이재명 대표 대법 선고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쉬는 날인데 그분들은 공무원 노동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무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다른 거 막 염두에 두고 막 온갖 무슨 종편 같은 데서 막 경우의 수 이야기하던데 불가능. 주진우가 그랬죠. 네. 아, 주진리 의원이 아직까지 네. 뭐 파기 자판될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선고하겠다고 전원 합의체 회부했을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어떤 누구의 법적인 조언을 받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심 판결문을 보고 끝났구나 이 사건은. 근데 우리 생각은 대선 이전에는 이거 하기 힘들겠구나 시간 관계상. 지금 대법원이 뭐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는 이쪽에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무죄 쉽게 표현하면 상고 기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건 불가능. 네. 내일 3시죠? 내일 네. 3시에 생중계까지 오늘 한다고 하니까 생중계도 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재판 받으러 가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죠.
정답이죠. 저 말이 자기 재판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지고 나면 법대로 할 거야. 그죠? 정치법원은 안 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조희대 대법관 좀 욕심 많이 나나 봐요. 이걸 생중계한다는 걸 보니까 상고 기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한번 본인 그러니까 인생에 그 남기고 싶은 것 생중계로.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그 선고문 읽을 때 생중계했잖아요. 그게 많이 부러웠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한번 네. 선고문을 읽으려고 이제. 그래서 맨 근데 긴 짧을 거잖아. 사람들이 기각한다고. 못됐다. 조희대가 무죄 선고 딱 하면은 네. 막 이 사람한테 박수 칠 거면서 난 박수 안 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상고 기각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깎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잘못한 거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기분 나쁜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재명 되겠는데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이재명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대선 전에 다 털어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선 일단 넣어도 하고 싶은 욕은 넣어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선언이 지금 본물처럼 여기 조국혁신당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런 거 없지만 막 보수 쪽, 그다음에 노동계, 뭐 혼합, 조국혁신당, 문화예술인 이렇게 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순서로 치면은 조국 혁신당이 1번 아닙니까? 예, 그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네네. 네. 몇 번째이든 중요하지 않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 알게 모르게 도와라. 예, 함께해라. 대놓고 도와라. 대놓고 도와라. 다 민주당인처럼. 티나게 도와라.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기는 목적이 아니고요. 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60% 찍고 국민의힘 후보 한 40% 조금 넘고 한 20% 차이 내고 한 700만 표 차이 내면 이야. 게임 끝. 자 기대가 되고요. 자 구자 형님 어디 있습니까 형님? 저도 여기 단양에서 이재명 후보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맞아요. 내가 이재명 지지자인데 이재명 지지자 때문에 이재명이 좋아졌다는 소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찍고 싶은데 지지자 꼴 보기 싫어서 찍지 않겠다 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최지성님. 내란 충이 묻은 자들과 명태균이 묻은 자들 라임. 나이 오진데. 모두 일거에 척결합시다. 오직 이재명 하셨고요. 김병철님 출첵 오늘은 그냥 뜬금없이 한마디 합니다. 십성열 성대모 사이대가 푸나님 화이팅. 시원한 진행 야수님 화이팅. 경제전문가 이윤정님 화이팅. 저번에 실수했으니 미안해요 강미정. 사사사 좋아해요. 자 김병철님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로 가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선거는요 지지층들은 사기 싸움이에요. 사기가 있는 선거의 진영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리 있겠어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경우는 내가 나가봐야 진다는 경우에 안 나가는 거고 네. 내가 안 나가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선거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 안 될 거야. 조희대가 이상한 판결 내릴 거야라고 공포심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광장에 나갈 때 깃발 드는 거랑 전쟁 나갈 때 깃발 드는 게 사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살만 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조심 지지자도 이재명처럼 내 행위 하나가 한 표를 잃게 하는 행위를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미 이긴 것처럼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죠. 하면은 옆에서 보기에 꼴 보기 싫습니다. 자, 여러분 살 나신다고 하니까 새날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은 이 유튜브에 이게 이제 라이브가 업로드 되고 나면은 가끔씩 저 유튜브에서 광고 나오시잖아요. 하나씩만 봐주세요. 요즘 좀 어렵긴 합니다. 감사해요. 어려운데 뭐 정권만 바뀌면 나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오늘 또 라임 오징어 하나 더 있더군요. SK 최태호는 칩 처분 바꾸면서 칩은 안 안 바꿔준다고. 바꿔준다고. 첩이 아닙니다. 아까 재밌는 짤에 다 있구만 딱 긴세기 하고 있어. 첩 아니고 정식 부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